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국영 강사입니다. 이번 시간이 워크북 1분 컷 시즌4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.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. 기억번.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범죄를 범했다? 어휴. 성인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범했다? 어휴. 그러면 선생님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이겠죠. 근데 이거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이제 성적 행위를 학대를 했다. 그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게 우리 경찰 시험에도 나왔는데 왜 위헌이냐면은 그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일 중에 아동이랑 관련이 없는 범죄도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조금 약간 패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판례라고 했죠. 그래서 공무담임권 침해하는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조금 좀 잘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, 디귿번은 경찰 간부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오죠. 국민이 환경권의 주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국가랑 국민이 모두 노력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틀렸습니다. 그 다음에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에 내용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다 중요한 판례들이고 중요한 조문 연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를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. 적절한 것은 한 개입니다. 그 다음에 절도범 및 체포를 목적으로 중강도로 처벌? 이게 위헌이었으면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죠.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단체 이름으로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?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.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정치 자금 기부해봐야 좀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침해하지 않고요. 직사살수 조심해야 된다.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히 처리되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부득이 직사살수라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범위 내로 조절해야 된다. 맞죠? 그 다음에 셧다운제. 셧다운제가 일단 합헌인데 왜 이제 합헌이냐? 위배된지를 심사할 수는 이제 그 가정 및 학교가 자율적인 노력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. 그래서 국가가 좀 끊어줘야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맞고요. 자, 이거 어려운 판례네요. 미음번. 자, 갑이라는 공무원, 군인이었는데요.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팍 부딪혔어. 을이라는 사람이 기사님이고 병이라는 사람이 승객이야. 과실 비율이 뭐 50대 50이라고 치죠. 이 승객에 대한 피해가 1000만 원이었어요. 그러면은 500만 원 갚아주면 되잖아요. 근데 기사님이 들어있던 보험회사 측에서 먼저 1000만 원을 다 지급을 한 거예요. 그럼 이제 이 기사님이나 보험회사 측이 이쪽에 뭐라고 청구를 쓰냐면은 네가 갚아야 될 돈까지 갚아줬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. 이걸 구상권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일반 국민이 누군지 알겠죠? 이분이죠.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금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자기가 돈을 덤태기를 다 쓰는 거예요.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럴 때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. 이런 취지인데 대법원은 또 달라요. 그래서 태도가 달라가지고 경찰학에서 배우는 것과 비교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 여기서는 맞는 지문이에요. 헌법에서는 맞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기억과 니은 이 두 개가 답이다.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. 다음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 24조에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고 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 정당화할 수 있고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 맞네요.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, 타인의 방해를 받으면 근로관계를 유속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때에는 일자리를 달라, 이게 아니라 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다. 맞죠? 주거의 자유 영장주의 1965년 제5차 개정헌법 맞고요.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은 일정한 범위 내의 보상이에요. 형사보상이니까요.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돈을 받긴 받아야 되겠지만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23조 3항의 재산권 침해의 정당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에요. 왜냐면 땅값은 완벽하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둘 다 정당한 보상이라는 워딩을 쓰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라고 배웠습니다.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.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소환할 때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?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주민 소환 투표 진행되면은 곧바로 권한행사 정지됩니다.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군종장교가 있는데 군종자교가
헌법에서는 뭘 하던 간에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더라도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군종장교가 뭔가 그 부대를 위해서나 아니면 이제 군대 내에서 성직자 활동을 할 때 다른 종교를 비판했다, 무조건 직무상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사정님이 노동자비 운영비를 원조한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. 뭐 A4 용지값이나 아니면 회식값 정도는 줄 수 있는데, 그래서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는 판례.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.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 입법자가 기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한테 전과 기록을 다 말소해줘야 되냐? 그 정도는 아니죠. 그 다음에 건강보험 수급권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보험에 속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자기 기여가 있어야 돼요. 한 푼도 안 냈다면은 건강보험 수급권을 자기 기본권이라 할 수 없겠죠. 그래서 맞고요. 그 다음에 틀렸고요. 그 다음에 이동전화번호는 우리 거 아니죠. 개인 거 아니에요. 빌린 거예요. 그래서 재산권 아닙니다. 맞고요.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받을 수 있다? 이거는 경찰 시험에서 나왔지만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면 된다 그랬죠. 그래서 틀린 지문. 그래서 기억과 리율 두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주방용 오물 분쇄기 합헌, 판매 사용 금지하는 거 합헌.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,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선거인단인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후원을 지정할 수 있는데, 특별시장이면 900만 명, 광역시장이면은 막 기본적으로 200만 명 넘죠. 150만 명 넘는데 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. 결사의 자유 침해하죠. 명확성 원칙 위배가 됩니다. 틀렸고.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공무원인가? 협의회 공무원을 말하고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. 맞죠.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공무 이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면 안 돼요.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그 자기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이 돼 있을 때만 집단행위 할 수 있어요.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고.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 갑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미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.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갑은 무죄가 떴지만 을이라는 사람은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유죄가 떴어요. 억울할 수 있겠죠. 근데 없던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있는 법을 그대로 처벌한 것이기 때문에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위배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교육에 기회균등권이 있는데 모든 국가가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,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남 애들처럼 500만 원씩 사교육비 줘라 이런 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. 그래서 맞고요. 대학의 자율은 입법 영성권이 넓어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틀렸어요. 엄격한 심사부터 틀렸습니다. 와장창창 틀렸어. 그 입법 영성권의 일탈 여부만 심사하는 되고 자의적인 입법, 그러니까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면 되거든요. 이걸 틀리게 내려고 하니까 문장이 다 틀렸죠. 그래서 틀렸다. 1번이 바로 답이었네요.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끝내볼 수 있도록 하죠. 1번 의료인 아닌 자는 문신 시소록 금지하고 있죠.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. 그 다음에 2번은 잘 읽어야 돼. 왜냐면 끝 문장이 제한한다 이렇게 나왔잖아. 이거 위헌 합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기본권이 문제가 되냐 이건데, 바로 로스쿨에서 이화여대거든요. 이화여대 로스쿨은 그 남자는 못 들어가. 그럼 남자들이 이화여대 로스쿨을 고르고 싶은데 못 고르니까 바로 그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가 문제가 돼요. 이거 직업의 자유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제한이 됩니다. 직업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데 침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제한한다 이렇게 끝나면 위헌 합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기본권 문제되는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줘야 되겠죠. 일단 1번이 틀렸네요. 바로 2번 맞고. 그 다음에 부사관 최초 임용 연령 27세 합헌이죠. 그 다음에 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핸드폰을 막 몇십 개씩 깔아놓은 다음에 그 전자적인 장치를 이용하면은 핸드폰 하나로 받을 수가 있대요. 번호는 수십 개인데 그 기계 장치를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핸드폰 하나로 받을 수 있는 다음에
그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막 전화를 걸거든요. 그러면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론 조작을 위해 뭐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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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, 뭐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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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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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런 선거 범죄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2 이상의 번화를 착신전환 조치를 해가지고 같은 사람이 계속 여론 조작을 하는 거야.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 공직에서 퇴직이 되거든요.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좀 길고 길었지만 1분 컷도 시즌 4도 끝났죠. 그래서 이제 다음 컨텐츠는 뭐가 되냐면은, 유튜브 컨텐츠는 뭐가 되냐면은, 일단 2024년도 12월에 그 기출문제집 4판 AS 교재가 나오죠. 요거는 진행을 좀 해야 되겠죠, 워크북으로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튜브로 진행을 할 것이다.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뭐 1월이 될 수도 있고요.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뭐 조문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옛날 컨텐츠가 됐기 때문에 뭐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도 새로 찍어두면 여러분들이 더 좋겠죠. 그래서 조문 특강을 좀 찍어가지고 이것도 유튜브로 좀 올리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시험이 한 30일에서 40일 남았을 때, 한 3, 4일, 10일 전, 그러니까 한 2월 초에서 중했을 때 이제 스터디 윗밋 해가지고 이제 라이브 컨텐츠로 해가지고 맨날 이제 같이 공부하고 뭐 마지막에 고생했다고 노래 틀어주고 이런 컨텐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25년도 1차 시험에 보게 되겠죠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제가 지금 이게 마무리한 게 10월 6일이거든요. 그래서 10월, 11월, 12월, 1월, 2월, 뭐 5개월 조금 더 남았죠. 그래서 3월 중순에 보기 때문에 시험 꼭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기타 궁금증 있으면 카페, 네이버 카페, 그 헌법도약 검색하시면 나와요.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